자, 복귀합시다. 오늘의 타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현황을 보기 전에 전체 시장을 한번 또 더듬어 보죠. 지수는 코스피가 플러스 2%대로 올라서 맞췄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대로 맞췄습니다. 이 괴리를 우리 트레이더는 어떤 식으로 소화를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 지금의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 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삼성전기 오늘 좀 제법 올랐잖아요. 10% 가까이 올랐는데 삼성전기 우도 좀 많이 올랐고 삼성 쪽 애들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퀘어 쪽 애들 SK스퀘어 쪽 애들 그 두 개 쪽 애들 빼고는 전부 다 오늘 어떤 종목도 특별하게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삼화전자를 비롯한 삼화전자 직구들하고 MLCC 관련주들 그 테마들 하나의 테마만 딱 빼고는 나머지는 전량 전부 다 딱 손실 보기 좋은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빨갛게 오른다고 해서 지금 믿을 상황은 단타하는 급등주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믿을 게 못되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더 일반 초보자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참 손실을 많이 보기 좋은 시장이죠. 지수는 오르는데 공략하는 종목들은 자꾸 하방으로 빠진단 말이죠. 그렇다고 매일 삼성전기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가지고 단타를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 이런 계리가 가져다주는 지금 현 시장에서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운용을 해야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꼭 그런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전일 가져왔던 종목들부터 하나씩 보면서 타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가져왔던 종목은 우리가 세 종목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먼저 효성화학부터 봅시다. 세 종목을 상한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상한가 종목이 다 대의로 진행이 돼서 가져왔다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우리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전일에 22%라는 수익을 안고 우리가 이제 보유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22%. 오늘 제가 50에서 55% 구간에 정리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됐던 시점이 되겠죠. 정리를 하고 만약 상한가라 가면 성매매로 가자고 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왜 그랬을까? 상한가라 가면 더 좋을 텐데 이 점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화학은 전일에 우리가 상한가로 붙임을 해서 오늘까지 일어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익권은 다 챙겨왔다고 봐요. 그래서 한 종목에 하루 만에 50에서 55% 수익이면 55% 더 나왔죠. 사실은 더 나왔습니다만 참 큰 수익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계속 수익을 줬죠.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매도 타점이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 가져온 종목은 서산이었지 않습니까? 서산 같은 경우에는 서산도 역시 어제 전일에 우리가 20% 가까운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됐죠. 20%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상으로 붙여가지고 같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의 매도 타점 어디냐? 아침에 시가가 10%에서 조금 띄워가지고 서산이 11.7%입니까? 11.7% 한 15%까지 싹 띄워주고 이제 그대로 급락을 하게 되죠. 오늘의 타점 같은 경우는 서산은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절반을 챙기든 일단은 전량 챙겨 놓는 것이 좋겠죠. 왜 그래야 되나? 오늘은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서산을 보는 관점은 오늘은 목요일이라는 관점이 가장 컸습니다. 4연상이고 5연상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3년상을 왜 제가 이 날짜에 상매매 하는 사람인데 왜 안 들어갔냐 되게 뭐라 한 것이 3년상을 가면 5년상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상이 장꼽이란 말이죠.
근데 3연상을 유지를 해줬다면 그 다음 4연상 5연상까지 간다, 그래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상매 와서 안 들어갔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데이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가 시가 한 15% 줄 때 찰까닥 챙겨 먹는 것이 가장 목요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은 항상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수익이죠. 자, 다음은 JW수 신약입니다. 역시 이놈도 전일에 우리가 하이트레이드 진행해서 20%는 수익을 안고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세 종목도 다 20%, 22% 이런 식으로 수익을 가져왔죠. 근데 아침에 시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시가가. 그러면 이럴 때는 결정이 딱 두 가지거든요. 그냥 아침에 시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어제 20% 가져왔으니까 시가 3% 정도에서 줬으니까 그냥 마무리 짓자. 아니면 20% 수익이 있으니까 절반은 시가에 챙기고 나머지는 내가 한번 본절 잡고 승부를 보겠다, 이런 관점이 되죠. 근데 보통 상매매 쪽을 하는 사람들이면 아주 큰 금액을 넣지 않는 이상은 두 번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게 정석이고요. 근데 뭐 한 종목 딱 금액을 많이 넣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5억씩 10억씩 이렇게 넣는 사람들, 뭐 10억 단위로 이렇게 넣는 사람들, 그런 종목에 돈을 넣을 때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침에 안 좋다면 무조건 잘라버려야 되죠. 그런데 뭐 몇천 단위, 뭐 1억 단위 안쪽으로는 그냥 이 정도는 절반 챙겨 절반 지켜보는 거죠. 그런 결과로 보면 수익률은 크지는 않았어요. 오늘 고점이 플러스 11%까지 갔으니까 좀 버틴 결과로 인해서 10% 수익을 더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JW 신약은 전일에 가져온 20% 수익, 오늘 10% 수익, 30% 정도 수익으로 만족을 했어야 됐습니다. 자, 다음은 동일스틸렉스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상매매 수익보다 데이 수익들이 훨씬 더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들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충분히 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단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동일스틸렉스는 이 한 종목 외에도 상당히 좋은 수익이었습니다. 상종목으로는 가져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타점으로는 우린 시가를 보고 아침에 시초가 매매로 바로 진행을 하죠. 첫 번째 종목이 상가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수익률은 19% 정도 되죠. 그렇게 안착이 됐다가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웠죠. 근데 한번 제가 말하자면 상가에 안착이 됐을 때 첫 번째 안착되는 모습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홀딩이다, 아니면 이것을 조금 풀어줘도 버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일찍 들어간 점이 일찍 풀어질 때는 결코 좋지 않다. 벌써 여기 자세히 보시면 세 번의 모양새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그리고 뒤에 두 번, 세 번, 그죠? 그렇게 세 번의 접점이 있었으면 해도 우리가 3, 4번이라고 하잖아요. 안착을 못하고 다시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좋지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또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또 그냥 보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1750이라는 타점을 잡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1750 아래로는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점에서 그래도 한 5, 6%, 두 번째 타점에서는 또 한 7, 8% 이렇게 또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동일스틸렉스는 상종목이 아님에 불구하고도 세 번에 걸쳐서 30% 이상, 32% 정도는 수익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아침 출발이 좋은 친구는 마무리도 잘 예쁘게 잘해준 것 같아요. 동일의 이런 타점, 왜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급박하게 부러질 때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을 동일은 오늘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단타 트레이딩의 가장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율촌의 트레이딩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이러한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끝이 나더라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앞에 동일 스틸렉스가 상한가에 들어가서 세 번의 타치를 하고 세 번을 잠겼다가 탁 부러지는 그걸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율촌을 한번 봅시다. 자, 율촌은 오늘 사실은 동일 스틸과 율촌하고의 시초가 트레이딩 종목 순서가 원래 바뀌었어요. 원래 율촌이 출발이 돼야 되는데 율촌이 아침에 조금 늦게 완화가 약간 걸리는 스타일로 진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은 9.0%였고 율촌은 9.88%였어요. 조금 늦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동일이 이제 동일을 먼저 출발시켰죠. 우리는 시키고 동일이 10% 완화에 걸릴 때문에 그때쯤에 이제 율촌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동일 완화 걸리는 거 보고 바로 율촌으로 우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가로. 바로 첫 번째 파동에서도 율촌도 상당한 15% 정도의 수익을 또 주게 되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동일이 상가를 유지를 못하고 풀어지니까 그때부터 얘가 이제 막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제 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타점 어디였습니까? 여기였지 않습니까? 시가. 기다리니까 내려오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타점에서는 그래도 한 8%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또 내려오네. 두 번째 타점 한 7%. 또 내려오네. 세 번째 타점에도 한 6, 7% 나왔다. 자, 제가 앞에 동일 스틸렉스가 상한가에 붙었을 때 세 번의 타치가 있었다라고 한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밑으로 꺼져서 내려왔는데 한 번의 파동을 탁 띄워주고 15% 이상 띄워주고 급락을 했는데 한 번의 파동, 두 번의 바닥, 세 번까지 찍어준다? 그럼 3중 바닥이지 않습니까? 그게 동일과 같이 세 번을 상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풀어지니까 죽어버리는데 세 번을 하방으로 내려가려고 뚫리는데 안 뚫려. 지지가 계속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 네 번째 마지막 세기 못이 들어오는 거죠. 세 번 동안에 뚫렸는데 안 죽는다고? 그리 되는 거죠. 다시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또 15% 이상의 수익을 주게 되죠. 여기에서 세 번 매매도 그마다 한 20% 되거든요. 이 두 개만 합쳐도 큰 거 두 개 합치고 다 하면 최소 50% 이상입니다. 55% 정도 나오죠. 55에서 50, 한 8% 정도 나오더군요. 그래서 율촌 같은 이런 패턴, 그리고 동일 같은 그런 패턴, 그 두 가지 패턴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타점 패턴이니까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수익도 오늘 좋았습니다. 자, JW 신약을 또 다시 한번 봅시다. JW 신약은 아까 첫 번째 말했듯이 우리가 전거래일에 공략을 해서 22% 수익을 안고 보유로 넘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30에서 35%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데이팀도 오늘 같이 또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는 포지션 땅따라 2200 하나만 딱 잡고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2200 살짝 깨고 내려왔죠. 2200 올라갈 때 또 급등하게 되죠. 또 기다리니까 또 한 번 더 옵니다.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잡아놓은 타점은 항시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여러분들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 타점이 어느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저희 같이 트레이딩 해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히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거죠. 한 15% 가까이 올라온 쪽이 내려오는데 또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신약은 전일에 가져온 사람들도 30%, 오늘 데이로 진행한 사람들도 두 번에 걸쳐서 30%는 수익이 나옵니다. 총 세 번의 전체적인 트레이딩이 이루어진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신약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모텍은 사실은 삼화전자 애들이나 한울반도체, 아바텍, 사마쿤데스 이런 애들이 MLCC 관련주들이 오늘 이제 대거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삼성전기도 오늘 많이 갈 뜻은 없었어요. 아침부터 많이 우집변은 6에서 7%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워낙 얘들이 끌어올리니까 난주 삼성전기우가 좀 끌어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종으로 삼화전자를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걸 하기엔 좀 애매했단 말이죠. 그래 암호텍을 조금 동생으로 한번 보고 하자 했는데 생각만큼은 크게 오늘 나오진 않았어요. 삼화전자전기 이런 애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올리고 다른 애들은 물리지가 않았죠. 오늘을 우리가 약간 돌파 개념을 했지 않습니까? 34,000원 기준가로 바로 여기 세 번의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대략 5에서 7% 정도, 5에서 7% 정도 이 정도밖에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은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냥 보내지 않고 밥값을 또박또박 좀 친 거라 이런 게 참 재밌거든요. 파동을 톡톡톡 주는 이런 친구들이 참 재미는 있어요.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택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밥값은 잘 주었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겠죠. 자, 승문전자의 오늘 탑점은 역시 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침에 이 공략을 못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래도 한 10몇 프로가 이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놈 자식이. 시가 4% 출발했단 말이에요. 아침 올라고 우리 지금 다른 거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한 애한테는 아침에 승부를 잘 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왜냐면 기술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간다고 해서 무조건 큰 폭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라고 해서 함부로 늪득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저것 막 시르고 싸우다 보니까 이만큼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자. 어디까지? 다시 지자리 오는 이 지점까지. 이제 눌린 타점은 이런 식으로 기다린단 말이죠.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사실은. 또 기다려야 하고, 한 번의 파동을 아침에 딱 준 파동은 가려면 그냥 쭉 가버리거든요. 여기서 뭐 쭉 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상가로 가겠지. 근데 꼭 꾸라진다?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딱 2,700 기준, 시가도 조금은 더 줬잖아요. 2,700 기준 거 딱 지내서 그 뒤로 동공에 꾸준히 올라가죠. 오늘 고점이 21%, 28.6%까지 갔지 않습니까? 시가 4%니까. 최소 22% 정도 나오는 구조죠. 4%더라고 28%까지 갔으니까 24%나 뭐 22% 정도 나오겠군요. 승문전자도 오늘 눌림을 잘 잡아서 잘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타점을 운용하는 그런 운용법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합니다. 기다리는 거죠. 이런 것은 기다려야 할 때와 불 속에 뛰어들 때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또 서산 한번 봅시다. 다시 서산은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일에 꼬리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상가 붙여가지고 아침에 시가에 팔아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 시가도 낮았고 그럼 전일에 가져온 사람은 30.5% 수익으로 또 마무리됐다고 합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제가 했죠. 자, 그런데 또 우리 또 이런 애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그냥 절대로 보내지 않죠. 항시 우리는 설거지를 해주고 또 아니면 설거지 또는 최대의 가능성을 또 추구를 하지 않습니까? 보자. 어디서 타점을 우리가 봤습니까? 제가 딱 3,500원의 타점에서 딱 한번 보합과 3,500원 투 트랙을 잡았죠. 두 가지 트랙을 잡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합이면 3,700원 되겠죠. 그리고 3,500원 마이너스 6%입니까?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지점에 타점을 딱 잡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급락을 하더니 보합을 탁 깨버리잖아요. 탁 깨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3,500에서 딱가닥 잡아서 끌어올리죠. 첫 번째 이 타점만 해도 벌써 수익이 18% 가까운 수익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5, 6%에 들어가서 시가 오늘 11.7%가 그랬잖아요. 당연히 18% 정도 나오죠. 자, 두 번째가 중요했죠. 자, 이 정도에서 들어가서 이 정도 모았으면 절반을 챙기든지 안 그러면
전량층이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파동이 크게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자, 챙이 먹은 사람 또 기다렸죠. 내려오니까 어디 또 보합을 살짝 깨면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옵니다. 우리가 타점이 어디였습니까? 여기 3,700원에 타점. 그죠? 그리고 3,500에 타점. 이렇게 잡고 했잖아요. 당연히 또 여기서 또 두 번째 공략이 당연히 들어가 있죠. 누구? 여기 챙이 먹은 사람들. 안 챙이 먹고 절반 챙긴 사람들은 그대로 잠깐 보유하면 되고 37% 정도 수익 안고 있죠. 당연히 챙이 먹은 사람은 또 여기 또 들어가야 되죠. 다시 상가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여기는 이제 상가를 완전히 노려봐야 되죠. 왜냐 하면 안 죽었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서 주고 여기서 그대로 다시 이 저점을 깨버리고 내려왔다면 이날은 틀린 날이에요. 근데 이 저점까지 처음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잡아놓은 첫 번째 저점 위에까지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가심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상가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산은 오늘 전일에 가져온 사람들은 30, 45%, 오늘 다시 들어간 사람들, 전일에 가져간 사람들도 다시 챙겨 먹고 또 들어갔으면 됐으니까 첫 번째 18%, 두 번째도 20 몇 프로입니까? 30%죠. 이 부합이니까 상가시들 29%, 30%가 칩시다. 요 하나만 이 두 번의 매매면 벌써 50% 가까이 수익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럼 전일에 30% 챙기면 이 한 종목에 80%가 나온 거예요. 장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 하겠죠. 10년, 20년을 묻어놨는데 마이너스 10%다 뭐 이런 사람도 천진데 말이죠.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쉽지가 않은 만큼 그만큼 큰 수익을 주는 것이 급등주 트레이딩이죠. 자, 서산한테는 배울 게 많습니다. 자, 서산도 역시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것은 우리가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자주 다뤘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수익을 계속 이 윗골이 달아줄 때마다 자꾸 우리 챙겨먹는 친구지 않습니까? 항시 유심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우리가 31,000원인가 32,000원을 잡았는데 약간 여기서 버벅거리고 있더니 잘 눌림을 안 주도록 기다렸다 받아서 올라가는 스타일. 아까 성문전자처럼 받아서 올라가는 스타일로 와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기다리는데 안 주고 이게 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략을 빨리 바꿔야 되겠죠. 그럼 더 주자. 더 주자. 그럼 33,000원과 34,000원을 잡자. 33,000원과 34,000원을 잡자. 그렇게 이제 바로 물량이 확 들어오더니 완화가 딱 걸리는 모양새가 딱 돼버렸죠. 그래서 34,000원 그때부터 이제 출발이 제일 윗 라인을 잡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수익률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10% 정도 수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략의 어떤 변화죠. 전략의 변화. 전략을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올라간다고 우리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까지 오면 해줘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면 끝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종목 끝났겠죠. 수익률을 떠나서 말입니다. 하지만 안 오네. 그러면 만약에 간다면 안 오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전략을 미리 잡아놔야 되죠. 딱 이렇게 파동이 딱 걸리는 거 보고 강하게 같이 뛰어 들어가는 거죠. 수익률 한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어떤 판단으로 빨리 대세 전환을 빨리 해줌으로 해서 놓칠 뻔한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눌림을 기다릴 때도 있지만 판단은 때로는 가만히 보고 있는 종목의 흐름을 보고 승부를 걸 때는 같이 두들겨가는 돌파 매매도 중요하다. 그 중요한 매매에는 태세 전환,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그때그때 수시로 바꿔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수익도 감사한 거죠. 오늘 한솔테크닉스는 아침부터 내리 꺼졌지 않습니까? 아침 마이너스 시가 잡혀가지고 하루 종일
뭐 내적이라 하면서 마이너스 6%입니까? 내죽이라 이러면서 이제 꺼지 내려온 종목이 있죠. 이거 힘들어. 10시 반까지 내려와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이런 하방 트레이딩 매매에 잘못 걸려들면 참 손실이 크거든요. 올라갈까 이래 하다가 이 마이너스 지금 오늘 저점이 15%입니까? 한번 봅시다. 15.5%네. 15%까지 내려올 때까지 하방 트레이딩 잘못 걸리면 손실 크거든요. 우리는 딱 한 번에 매매했지 않습니까? 13,000원을 보자. 13,000이면 딱 15%대란 말이에요. 딱 15%대 챙겨야죠. 딱 한 번에 수익. 11, 2% 나왔나요? 한 10% 이상은 나왔죠. 딱 한 번에 10% 이상 수익 챙겨. 마무리. 그래서 이런 것은 가만히 보고 가만히 봐야 되죠. 이런 건. 왜 가만히 봐야 되는지를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솔도 오늘 이런 것을 보너스 수익으로 우리가 막 싸우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율총같이 막 싸우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끈끈하게 가만히 숨도 안 쉬고 지켜보면서 봐야 될 종목이 있거든요. 한솔도 오늘 좋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치열한 매매를 또 마무리를 잘 했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서산 일단 상가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또 내일 또 봐야 되겠죠.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매매로 들어간 종목 있잖아요. 상매매로 들어간 종목 삼화전자 상매매로 진행했으니까 내일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비일팜텍 같은 경우에도 상매매로 진행하니까 내일 또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로 잘 보고 있다 들어가자 이랬는데 역시 사모 들어가 있으니 끼가 있는 종목들은 가져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상당한 끼를 같이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상한가 오면 그냥 보내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내 종목을 가져갑니다. 오늘도 뭐 이래저래 전체 뭐 상수익 근데 상수익이 없잖아요. 뭐 어제 우리가 다 데이로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효성이나 서산도 데이로 가져와서 장으로 안 가져왔거든. 효성화학도 우리가 데이로 진입해가지고 상으로 붙여가지고 가져왔고 신약도 어제 또 그치 데이로 진행하고 22% 수익을 안고 또 가져왔죠. 그러고 보니까 어제는 상 종목이 거의 없었네요. 그죠?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통수익이 다 데이 수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데이 수익이 그래도 330%? 그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데이 수익을 물론 뭐 전에 가져온 애들이 그래도 뭐 수익을 오늘 크게 줬으니까 특히 효성이 한 55% 가져줬으니까 뭐 좋았죠. 다른 애들도 뭐 30%, 30% 거기서 뭐 100% 좀 넘게 나왔으니까 뭐 나머지 종목 갖고 한 2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걸 다 먹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이 작아서도 못 먹고 어떤 사람들은 수미가 빠서도 못 먹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도 못 먹고 뭐 그렇겠죠.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먹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고 어떤 관점으로 쳐다보고 어떤 타점으로 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했고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다렸고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때 들어갔고 그 종목이 어떠한 파동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이런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수익이 300%, 400%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죠. 뭐 돈 잘 버는 건 여러분들 몫이죠. 뭐 그거는 뭐 잘 벌어서 잘 살면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 주면 된단 말이죠. 그것도 실전으로 같이 하면서 말이죠. 좋은 공부 다들 잘하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과연 뭐 많은 회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조금 해보고 뭐 조금 안다고 저 정도면 왜냐면 우리나라의 주식 트레이딩 주식을 한다는 사람들 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똑똑해요. 겉으로는 저는 뭐 모릅니다 이래도 속으로는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매매 같은 것도 저 정도는 나는 할 줄 알아. 그렇지 뭐 저건 그래. 과연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로 잘 마무리하고 또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했습니다.